네, 지난주 금요일 전반적인 하락의 분위기가 시장을 감쌌던 가운데 M7 기업들의 상황 함께 점검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한번 점검해 보시죠. 3%대 하락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빨간불 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재성 이슈가 한 가지 더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부터 연방 고속도로에 제공되는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전 바이든 정부 지우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기조인데요. 이 때문에 불안감 한층 더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하는 호재성 이슈도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걸 호재로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이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 딥시크를 넘는 AI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라는 부분입니다. AI 패권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앞선 테슬라와는 약간 다르게 계속된 초록불 이어갑니다. 약한 이 강보합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0.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오프닝 때 보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장이 지속됐던 가운데 엔비디아는 연이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선 우려에 대해서 전반적인 반도체주의 급락도 나타났는데요. AMD와 ARM,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연이은 2%대 하락을 보였지만 그 안에서 엔비디아는 살아남았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도 2%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는 적혀있는 탁상형 로봇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들려왔다는 부분입니다. 이 로봇은 사람과 함께 표정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좋냐 안 좋냐라는 물음에 이제부터는 기온이 몇 도다, 밖은 이 정도의 체감 온도다, 이런 수치상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날씨가 어떻냐라고 하면 흐린 날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슬픈 표정을 짓고 나갈 수 없어서 아쉽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는 로봇이다라는 점,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7년에 출시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애플은 새로운 FE 보급형 제품과 함께 새로운 헤드셋도 출시할 것이다라는 예정 밝혔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번째 기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은 의외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독일의 화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틱톡 인수에 별로 관심 없다. 우리는 인수 안 한다. 불참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틱톡에 대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중 누가 될 것인가에 다시 한번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잇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3%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앞으로 이 내부 구조를 살짝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글 안에서든 알파벳 안에서든 다양성이라는 목표를 폐기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연방 계약 업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방 계약 업체이기 때문에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함께 우리의 내부 구조를 이어가겠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의 알파벳은 다른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맞춰서 가장 발빠르게 구조를 바꿔왔던 기업이죠. 이번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도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하락장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그만큼 초록불을 켠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원의 5% 정도를 전 세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5%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우리로 환산하면 한 3,600여 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감원을 이뤄서 어디에다가 남은 인력을 쓸까요? 앞으로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AI 알고리즘과 함께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역시나 AI로의 꾸준한 확장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마지막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4%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에 따른 영향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아마존은 올해 AI에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00억 달러라고 수치만 들으면 살짝 안 와닿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5조 원입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이 줄줄이 이야기했던 투자 규모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파벳은 750달러, 메타는 650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800달러를 잇는 그 안에서도 1,0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앞으로의 상황도 함께 저희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이렇게 M7 기업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면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전반적인 미증시 안에서의 이슈 함께 다뤄주시죠. 네,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 나타나면서 미국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1월 달 비농업 고용 지수가 30만 7천 건에서 14만 3천 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실업률은 4.0%로 하락했고요.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도 크게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에서 4.3으로 급등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달러와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죠. 상호 무역에 대한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러면서 기술주와 빅테크들의 낙폭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한 장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지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다시 한번 불거진 인플레이션 우려를 약간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특징주로 이어가 볼게요. 어떤 기업으로 먼저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을 먼저 한번 봤으면 합니다. 좀 전에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인데 이제 기업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손실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됐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애널들이 그거는 진짜 변명에 불과하다. 기대 매출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반발을 했었고요.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AI 데이터 센터의 이제 자본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클라우드 매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I 기술과 로봇 활용 확대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 향상이 지속될 거다.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80달러로 높였어요. 근데 주가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동안은 정말 그 완만한 상승 추세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242달러까지 고점을 찍었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230달러를 하회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약간의 개파락이 나타났는데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21선에 걸쳐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220달러까지 추가 장중에 터치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깨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흐름을 보시면 아직 추세 이탈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42달러에서 윗골이 길게 단 음봉을 찍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M7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이제 엔비디아만 빼고선 다 끝났는데 이제 지난 분기까지의 흐름과는 빅테크들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이 이지고잉하는 때는 지난 것 같다.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좀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환손실 때문에 컨센을 하회한 거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게 환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가요? 네, 이제 그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환손실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 애널들은
클라우드 매출 부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전반적으로 클라우드가 역시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상황은 이랬지만 클라우드는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220가 깨지는지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핀터레스트도 함께 실적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핀터레스트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NS 기업인데요. 네.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28%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주당 순이익이 $0.56, 56센트인데 무려 1020%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라고 하는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19%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또 오펜하이머에서는 목표가를 $5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좀 놀라운 게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다음에 이제 박스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이러다가 여기서 하루 만에 19%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 죽어있던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단기 급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하나 솟은 거죠. 거래가 폭발하면서. 그래서 주봉상의 고점이 이제 $45인데 이걸 이제 월봉으로 빼서 보면 정말 바닥에서 꿈틀거리는구나. 네. 일봉과 주봉에서 보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지만 월봉에서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거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19%나 급등했기 때문에 따라잡기보다는 장중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충분히 목표가 $5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매수가는 $35에서 $38 정도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핀터레스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현재 바닥권에서 꿈틀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장중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또 다음으로는 실적 관련해서 어펌홀딩스도 함께 체크를 해주신다고요? 네, 아마 생소한 기업일지 모르겠어요. 어펌홀딩스라는 건데 페이팔의 창업주 중에 한 명인 맥스 레프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립된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후불 결제 서비스 업체라고 아마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근데 적자 예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흑자를 보였고요.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어펌 카드 활성 사용자가 170만 명을 넘어섰다. 카드 거래량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21%가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놀랍게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21%가 급등하면서 여기 보면 신고가를 한 방에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주봉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어펌홀딩스는 확실하게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주봉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월봉으로 좀 빼서 본다 그러면 역시 일봉과 주봉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네. 월봉에서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핀테크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 역시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선 핀터레스트와 함께 접근 방식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차트를 좀 더
이 넓게 봐야 하는 거군요. 주봉으로든 월봉으로든 함께 확대해서 보시고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펌홀딩스까지 함께 다뤄봤는데요. 저희 또 AI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요즘 네. 또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해서 의료 AI가 정말 핫한데 관련해서도 짚어주신다고요? 네, 의료 AI 관련 종목으로 이제 그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템퍼스 AI가 정말 핫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 연간 매출이 7억 달러 이상 32% 매출 성장이 났고요. 내년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부합한 걸로 나타났다. 그다음에 유전적 질병, 그다음에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유전자 검사 부문의 선두주자인 또 엠브리 유전학을 인수했다라는 거고요. 유전체 사업의 볼륨이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또 관심을 끌었던 거는 투자의 귀재라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투자했던 기업이다. 그래서 큰 수익을 냈다라는 게 화제가 됐었고요. 또 AI 기반의 개인 건강관리 앱이라고 하는 올리비아 출시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승 추세를 보면 이제 단기 급등한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바닥권에서 갑작스럽게 갭상승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거래량이 죽어 있다가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서 보면 바닥 찍고 거래량 폭발하는 거 보이시죠? 네. 이전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런데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고점인 79달러, 지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료 AI 앱 중에서도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한 방에 이 주봉상으로 보면 3주 연속 장대 양봉이 솟고 있는데요. 거래가 폭발하고 있고, 지금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규 상장주 특징인데요. 이런 걸로 본다면 충분히 신고가 돌파가 가능하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면서 보유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템퍼스 AI 계속해서 사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차트를 통해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눌림목 구간이라는 키워드가 참 중요한 종목들이 많네요. 이렇게 템퍼스 AI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텔러닥 헬스도 함께 짚어주신다고요? 네, 텔라닥 헬스라고 하면 이제 원격 진료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통합 메디칼 케어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 진료 서비스 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진짜 숨겨진 의료 AI 관련주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그동안 많이 못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존과의 제휴를 해가지고 네. 이 당뇨, 고혈압, 체중 관리, 식이요법 이런 거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아마존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뭐라 그럴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통합케어 멤버십 기업인 캐터필드 헬스를 또 인수했다. 그래서 이 M&A를 하면서 매출이 완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순이익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 영업이익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동안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여기서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는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상으로 볼 때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역시 주봉으로 보면 정말 바닥에서 아직 네. 어떤 신호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보시면 역시 정말 바닥권에서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한다면 단기적으로 전화 20% 이상 수익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역시 의료 AI라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 AI라는 전반적으로 정말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0%의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사실 딥시크 쇼크는 좀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현재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부분 짚어주실까요? 지금 이제 그 딥시크가 등장한 게 저는 시장에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켰는데, 네. 그동안은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최선의 선택이고 뭐 다른 어떤 선택지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경종을 울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AI 반도체나 이런 쪽에 고비용이 들어가는 쪽, 그다음에 그동안 시장을 점유했던 것들을 자체 칩 개발에 전부 나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빅테크들이 그동안 신고가 행진을 기록했던 그런 타이밍은 좀 지났다. 그래서 빅테크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분기랑은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보다는 그럼 또 어디로 저희는 시선을 둬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서브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도 배달 로봇의 선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그 광활하기 때문에 이 배달이 사실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운영 기업 중에 하나인데 자동 배달 솔루션 주력 사업업체에서 탈피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라고 하는 그 체인이 있어요. 네. 거기에 오토카도 개발사인 웨브를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레스토랑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25년도 올해 말까지 차세대 배달 로봇을 2,000대 배치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서비스 레스토랑 규모를 300개에서 750개로 늘렸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흑자 전환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기업이 2021년도에 우버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420만 주 주식 공모를 통해서 8천만 달러의 지금 수입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대주주가 우버와 엔비디아다. 그러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 서브 로보틱스의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4달러 정도를 고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가 잠시 내려와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장대 양봉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장대 양봉을 하나 세운 모습이고요. 지금 신고가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이런 일봉을 통해서 볼 때 지금 구간에서 저는 앞으로의 성장성 등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도 로봇주가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상당히 강하고 성장성이 크게 돋보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도 서브 로보틱스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만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